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입니다. 저는 리히트고요.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해볼까 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독서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저의 머릿속에 오랜 고민거리였던 거는 진정한 독자가 뭘까? 진짜 독자는 어떤 독자를 말하는 걸까? 라는 걸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거는 저는 좋은 독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독서라는 걸 시작한 지 2년이 지났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인문학엔 별로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를 읽고 나서 사실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의 책사랑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처음에 짜라투스트라를 손에 쥐었을 때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지금에 와서야 그런 행동이 미련했다는 걸 느끼는데 그때는 니체가 너무 매력적이었고 알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의 오랜 고민거리였던 기독교에 관한 관점을 많이 바꿔준 철학자입니다. 이제 짜라투스트라 이후로 안티크리스트를 샀고요. 안티크리스트에서 파스칼이 나왔어요. 파스칼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 날에 팡세를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짜라투스트라를 5번이나 읽었어요. 연달아서. 미련했죠, 사실은. 근데 너무 알고 싶었고 너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은 건데 사실 이해가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렇게 5번을 읽은 이후에 안티크리스트를 읽었고요. 안티크리스트도 2-3번을 읽은 후에 파스칼의 팡세를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5번을 읽었어요. 근데 팡세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렵습니다. 그게 파스칼의 이제 단편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후에 번호를 붙인 거죠. 단편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저의 인문학의 여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책에 관심이 아예 없었거든요, 제가. 읽긴 읽었지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적었어요, 되게. 그렇게 책을 읽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사실 어떤 사상의 요약본을 받아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 사람의 텍스트를 직접 읽어가면서 엄청 고군분투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키르케고르란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자의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이제 받아서 읽는데 지금 보면 정말 쉬운 단락인데요.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제가 하루를 걸렸습니다. 엄청 우울하죠, 사실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우울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찾아봐도 어떤 핵심 사상에 대하여 말하지 그 사람의 사고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책을 쓴 사람과 대결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천사와 엄청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거든요. 저의 독서는 마치 그 싸움과 같았어요. 저자를 엄청 때리고 싶고 욕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저자와 씨름하고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던 계속해서 붙들고 싸운 그 결과가 오늘날의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하나의 책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의 책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제가 밀란 쿤데라라는 소설가를 정말 좋아해서 처음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딱 봤는데 성관계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엄청 이해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정말 연속해서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독서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책을 이해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기까지 정말로 밀란 쿤데라와 씨름한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18번 이상 봤고요. 그와 더불어서 불멸이라는 책도 10번 이상, 1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저의 이제 그분이
제가 밀란 쿤데라를 되게 좋아하니까 배신당한 요원들이라는 에세이집을 저한테 선물로 해줬는데요. 그분은 제가 밀란 쿤데라의 에세이를 다 읽은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밀란 쿤데라를 정체성, 무의미의 축제, 불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만 읽은 상태였거든요. 그의 전집 중에. 그리고 저는 밀란 쿤데라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설만 죽어라 읽은 거예요. 참종가랑 불멸이랑. 근데 제가 그렇게 소설을 읽다 보니까 소설만으로도 밀란 쿤데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신당한 요원들을 선물해 줄 때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걸 읽어봤냐고. 근데 제가 안 읽어봤다고 했을 때 되게 놀랐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그분은 배신당한 요원들을 읽은 상태고 그거를 저한테 준 건데, 그 전에 저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랑 얘기를 해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걸 다 읽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소설에 집중하면 한 인간을 알 수 있구나.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의 소설을 알고 싶어서 읽은 건데, 읽다 보니까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도 아니었고 밀란 쿤데라라는 한 인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로 밀란 쿤데라에게 빠져서 그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밀란 쿤데라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읽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쿤데라의 책을 그렇게 읽기 전에도 그냥 저의 독서 습관이 좀 무식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었는데, 밀란 쿤데라 얘기를 듣고 더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좋은 독자라고 함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인스타그램에 책 리뷰를 하시는 분들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요. 화가 날 때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독자로서 충실하지 않아요. 한 명의 작가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읽은 걸로 자신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욕을 합니다. 그냥 이거예요. 나의 관점과 맞지 않고 이게 싫고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그 작가는 이게 잘못됐어, 이게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가슴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화도 엄청 났고요. 만약에 책을 그런 식으로 리뷰하는 사람만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라블레,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카프카, 곰브로비치, 플로베르, 이러한 작가들을 단 한 명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책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다시 말해서 가짜 독자들만 있었다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쓴 호메로스도 지금 이때까지 전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나쁜 독자들만 있다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책을 왜 읽는지 묻고 싶어요. 어떠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지. 만약에 책이란 거를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확신하기 위해서 읽는다면 그건 거울에 불과하죠. 그러나 책은, 저는 카프카의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카프카가 행복한 불행한 이에게 라는 이 책에서 이제 편지가 1900년도부터 1924년까지 편지를 모아놓은 건데요. 여기서 많이 알고 있는 말을 합니다. 유명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책은 도끼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윗부분의 말이 더 압권이거든요.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양심이 넓은 상처를 입으면 그것은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양심은 물린 데마다 더 민감해질 테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책들을 읽어야 할 거야.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자네가 쓰는 식으로 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맙소사. 만약 책이라고는 전혀 없다면 그 또한 우리는 정이 행복할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을 주는 재앙 같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누군가의 죽음 같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숲속으로 추방된 것 같은, 자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들이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카프카는 결코 책을 거울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카프카에게 책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주먹으로 두개골을 치는
그리고 추방된 것 같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죽은 것 같은, 그리고 자살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읽기는 어떤가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거울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아주 작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모든 책을 바라보는 그 행위가,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독자라면, 정말 비판하고 싶다면 우선은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자신 안에 체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알베르 까뮈 시지프 신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 책을 리뷰하기 위해서 10번 이상을 읽었고요. 그리고 니체가 출간한 책은 다 읽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6호집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까뮈의 시지프 신화가 니체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베르 까뮈가 영향을 많이 받은 하이데거의 이론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제가 그 책을 10번 이상 읽으면서 제가 정말 비판하고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저는 비판하기 이전에 정말 여러 번 봅니다. 제가 싫어하는 책이라도 어찌되었든 그 사람은 저자이고요. 저는 독자로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님의 여러 책을 비판할 때도 저는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독자로서 예의를 갖추고 조금 더 좋은 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여기에서 니체를 떠올리는데요. 니체는 플라톤을 정말로 많이 비판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그리고 칸트 역시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니체가 그렇게 공격했던 칸트나 플라톤의 이론을 모르고는 니체의 책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니체는 플라톤과 칸트를 공격함으로써 플라톤과 칸트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진정한 독자라고 생각을 해요. 니체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했어요. 니체는 칸트와 플라톤의 이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전문가였고요. 칸트 역시 마찬가지로 니체는 많이 공부를 했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니체가 비판한 그들의 책을 알지 못하고는 니체의 책을 볼 수 없다는 거,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 또 니체가 경멸한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 니체가 정말로 많은 비판을 가한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모르고는 역시 니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니체는요, 나쁜 독자가 아니었어요. 니체는 진정한 독자였습니다. 자신이 비판하고자 하는 책을 여러 번 읽고 그것을 체험하고요.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니체한테서. 나는 그것을 체험했다. 체험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철학을 그렇게 체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진정한 독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평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는요, 여러 고전을 절대로 접할 수 없을 겁니다. 절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밀란 쿤데라도 배신당한 요원들에서 이러한 문학 비평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어서 그 소설 안에 담긴 그 고유한 가치를 발견해내는 이 사람들의 작업이 없었다면 저희는 지금 뒤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볼 수가 없겠죠. 잊혀지니까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훌륭한 고전들을 읽을 수 있다는 건요, 그러한 진정한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그냥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